6일 지방선거 상황실, 오늘은 서울 동북권 하면 떠오르는 곳이죠. 노도강중 노원구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 네, 이른바 기대 이론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높기 마련인데 이 기대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까요? 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데이터 한번 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4개월 만에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선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출범 4개월 뒤인 1998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고요. 바로 전인 문재인 정부 또한 출범 1년 1개월 뒤인 2018년 지방선거에선 여당이 압승한 바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이 얼마만큼 이 국민의 눈높이에 충족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이 과거 사례만 살펴보면 지방선거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에선 이번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노원구의 표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지만 득표율 차는 아주 근소했습니다. 단 1.72%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이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 짓긴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지역에서 각 당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물론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측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노원구는 지금껏 민주당 바람이 거셌는데요. 현재 가불병 국회의원 모두 민주당 출신이며 우원식 의원의 경우 노원을에서만 사선을 연임했습니다. 구청장 또한 3번 연속 민주당 소속이 당선된 지역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 국민의힘 측에선 긍정적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기울었던 추가 이제 비등비등해졌다는 건데요. 그 안에는 재건축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윤 당선인이 우세를 보인 곳은 모두 9개 동, 특히 상계동을 중심으로 대부분 재건축 이슈가 짙은 곳입니다. 이 기세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선 원팀을 강조하며 재건축 이슈를 계속 끌어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설계를 총괄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계획은 지자체의 역할이 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시구와 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재건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을 선택해야 유리하다는 시그널이 계속 주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하고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표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비하면 상황이 나아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 즉 재건축에 대한 영향은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 또한 노원구에선 부동산이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현재 지역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 오승록 구청장의 출마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재선 도전의 뜻을 보여왔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결과 때문에 당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이전 등 임기 내 굵직한 사업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무난하게 후보 등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임재혁 전 구의원과 유청 전 서울시의원이 있고요.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시의원을 지냈던 김광수 전 의원도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지역 정가에 나오는 풍문이긴 하지만 전 국회의원을 지냈던 현경병 노원갑 지역위원장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노원구를 텃밭처럼 여기는 민주당이 수성에 성공할지 아니면 정권 교체의 기세를 이어받아서 국민의힘이 탈환에 성공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